4년 5년 그 뒤에 그 안쪽으로는 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반갑습니다.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그냥 일상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요. 오늘 제가 출근을 하면서 차를 타고 왔는데 운전을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오면서 운전할 때 제가 선글라스를 잘 끼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선글라스인데요. 이거 제가 거의 한 5년 썼나? 이게 저는 보잉 선글라스를 좋아하고 또 특히 이게 가벼워요. 그래서 그 4년 이상 쓴 것 같아요. 4년 정도 썼는데 오늘 이걸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 여기 코 받침에 뭐가 좀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불편하네 뭐 걸리네, 이거 수리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출근하고 나서 안경을 벗어서 이렇게 만져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 뭔가 알갱이가 껴 있었나 보다. 그래서 다시 껴봤어요. 근데 다시 꼈더니 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그러지? 하면서 보다 보니까 안경의 문제가 아니라 제 이 코의 요 부분에 뾰루지가 난 거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얘한테 있었던 게 아니라 나한테 있었구나 를 생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일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잘 안 될 때 그 문제가 외부에서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나부터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경이야, 이거에 대한 문제를 바로 만져보면 알 수 있지만 일에 있어서의 문제는 바로 확인이 안 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이나 외부적인 요인을 확인하기보다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거나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맞아 무슨 일이든지 참 외적인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 역량이 부족하진 않았는지 이 생각을 먼저 해보고 나부터 점검해 보는 거.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외적인 환경을 점검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사실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하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잖아요. 그리고 좀 냉정하게 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했어요. 냉정하게 나를 판단해보고 제3자의 입장에서 나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확실하게 하는 부분이 좀 덜하진 않은지, 아니면 뭐 성실한 부분이 덜하진 않은지, 아니면 좀 대충 넘어간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점심을 먹으러 좀 걸어갔어요. 여름이 거의 된 것 같고 날도 덥고 해서 냉면을 먹으러 한 30분? 한 20분 이상 걸어간 것 같아요. 갔는데 식당이 되게 오래됐고 그러면 맛집일 가능성이 크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좋기 이거 15년 이상 됐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려고 하는데 전 사실 거기서 한 3분 4분 앉아 있다가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식당이 되게 잘 되는 식당이고 손님도 많았는데 오늘 종업원들이 너무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업원 수도, 이제 홀에 있는 종업원 수도 좀 한두 명은 적었던 것 같고, 누군가가 배를 눌러도 쳐다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런 종업원들이 뭔가 일을 하려는 느낌도 적었고 일이 익숙하지도 않았고 여기서는 오늘 밥 얻어먹기 힘들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그냥 앉아서 이제 주문을 하게 됐네요. 주문을 하게 됐는데 저희 식탁에서, 저희 테이블에서 갈비탕 하나, 냉면 2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을 우여곡절 끝에 하고 나서 온 순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손님 온 순서. 근데 그 순서가 저희가 빨리 왔는데 늦게 온데도 먼저 나오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짜증 나서 이거 좀 그런 뭐 하여간 생각을 했는데 갈비탕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갈비탕을 셋이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갈비탕을 거의 다 먹어가는데도 냉면이 안 나왔어요. 이런 상황 보통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막 따질만 하단 말이에요. 이거 다 먹어갈 때쯤 냉면이 나와서 그걸 먹고 그냥 뭐 별말 없이 나왔는데 저희 같이 가신 일행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종업원 어떻게 원활하지 않다 이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직원들이 많이 그만둬서 지금 오늘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유독 좀 식당에 가서는 너그러운 편이에요. 많이 너그러운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그 식당 그 상황을 보면서 옛날 생각이 막 절절하게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식당 할 때 주방에 적게는 2명, 3명 있었고 홀에 많게는 적게는 5명, 많게는 막 7명, 그래서 8, 9명 정도씩은 늘 있었거든요. 그 예전에 식당을 운영할 때.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처음 해볼 때가 있었으니까 손발이 안 맞을 때는 이게 막 진짜 막 세상 답답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알바가 연락두절돼서 안 나올 때도 있고 뭐 그게 어쩌다 한 번일 때도 있지만 뭐 동시에 한두 명일 때도 있고 막 그러면 그게 한 명이 비지만 엄청 막 이게 꼬이거든요. 누군가 해줘야 될 역할이 안 되면 어떤 자리에는 막 7, 8명씩 온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 제각각 하죠. 근데 그 볶음, 뭐 쌀국수, 뭐 이렇게 시키면 어떤 건 일찍 나가고 어떤 건 늦게 나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 3명은 먹고 있고 4명은 못 먹고 있고. 근데 그게 텀이 뭐 한 2, 3분, 4, 5분이 아니라 막 10분, 15분 이렇게 걸리면 뭐 3, 4명은 다 먹어버리고 나머지는 못 먹고 있고 막 이런 상황. 저도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식사 시간에는 5분 만에 2명씩 들어오는 게 아니라 10분 만에 가게 한 번에 싹 완전 차버려요. 그럼 들어온 건 난 몇 분 차이 안 나는데 쟤는 벌써 나오고 왜 나는 아직도 안 나왔어? 막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식당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를 제가 3년 반을 넘게 해보다 보니까 식당에 가서는 웬만하면 컴플레인 안 해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지 않는 이상. 그러면서 오늘 거기에 종업원들이 부족한 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저희 주방에 2명이 있었거든요. 2명이 있었는데 점심 때 한 번에 확 들어오면 이게 한 번에 그 소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메뉴가. 그래서 1명을 더 뽑았어요. 더 뽑고 이거를 한 번에 잘 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1명을 더 뽑는다고도 우리 주방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 2명은 오해를 한 거예요. 뭐냐면 주방에 2명이면 충분한데 1명 새로 뽑는다는 거는 둘 중에 1명 자르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출근하기 일주일 전에 저희가 오전에 10시에 열고 제가 그날은 11시쯤 나가는 날이었는데 11시 전부터 다른 직원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내려가 보니까 이 2명이 짜고 둘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0시 반 넘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있는 대로 없는 대로 열을 받았죠. 근데 남자 직원, 여자 직원이었는데 이 남자 직원은 제가 집 근처에 한번 데려다 준 적이 있었어요. 그 근처 어디엔가는 살고 있는 건 알았죠. 그러다가 뭐 가게에서 뭐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다가 본인이 이제 고시텔에 사는데 고시텔의 입구에 첫 집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일단 제가 그 사거리로 바로 차 타고 갔어요. 제가 혼자 식당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주방을 혼자 맡을 수도 없었고, 점심시간 안 하기도 저는 좀 곤란했거든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 사거리에 가서 그 근처에 있는 고시텔 다 뒤졌어요. 그리고 문 열면서 닫고 열고 닫고 가다가 보니까 어느 고시텔을 딱 가서 봤는데 그 직원이 얘기했던 그 느낌이랑 비슷한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첫 번째 방에 창문이 좀 있었는데 창문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 직원의 핸드폰이 딱 보인 거예요. 책상 앞에. 그래서 제가 그걸 가까이 가서 이러고 봤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저쪽 끝에 책상에 핸드폰을 놔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사람이 늦잠 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전화를 이렇게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이렇게 누워서 살짝 보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안 나오는 거구나 확실히 확인을 했죠. 그러자마자 제가 바로 문 열고 뭐하니?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그래 빨리 와.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서 차를 태워가지고 다시 가게를 와서 그날 점심 장사를 무사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식당 하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런 일뿐만 아니라 식당에도 술도 안 먹고 맨정신인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쌀국수 제가 할 때는 고기를 끓이니까 고기 찌꺼기 같은 게 가끔 조금씩 있단 말이죠. 고깃국 끓이는 거니까. 근데 그걸 들고 이거 벌레 같은데요 막 손님들 있는데 그러면 저는 얼마나 막 가슴이 철렁하고 막 등에 땀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눠보니까 그냥 고기 찌꺼기였어요. 그 고기 끓이면 나오는 거. 근데 벌레 같은데 계속 이러니까 저는 얼마나 이 마음이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그런 거부터 해서 뭐 밥 다 먹고 못 내겠다는 사람부터 아주 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 생각이 오늘 그 식당에 있으면서 엄청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식당을 잘 운영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한번 다시 하게 됐고 이렇게 하고 오늘 점심을 먹고 또 걸어왔어요. 오고 가면서 보니까 강남에 지금 대치동이나 이 지역에
공사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현재. 근데 공사하는 것들 중에서 대부분이 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요새는 근생 상가 사무실, 이 근생 건물을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보니까 이 위치는, 이거는 근생 짓기는 곤란한데, 이거는 여기에는 나중에 임대 주기가 힘들 텐데, 이런 생각 드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지금 정책상에 주택을 사거나 예를 들어서 뭐 신축하거나 이런 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이 지어져야 될 지역이나 입지에 근생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이 지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뭐 아파트의 공급을 빼고 이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의 공급, 소형 주택의 공급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분명히 향후에 4년, 5년 그 뒤에 그 안쪽으로는 주택 가격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거예요. 소형 주택의 가격에. 왜냐면 주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그럼 반면 상가 사무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임대료나 이런 것이 이전만 못한 상황이 될 거고, 여기는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가 안쪽 가운데 한가운데다가 근생 상가 사무실 이런 것들을 짓는다는 게 본인이 직접 쓸 사옥이라면 뭐 그래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임대를 주기 위한 거라면 뭐 안 맞는 입지에 짓는 것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시간 지나면 분명히 영향을 미칠 텐데, 그 생각을 오늘 하면서 왔습니다. 네, 오늘은 그냥 제가 오늘 느꼈던 거, 봤던 거 그냥 그랬다고요. 이런 편안한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